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여자이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비 받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몸은 힘들지만 딸 하나 있는 거 딸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제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을 다 겪어보네요. 저는 충남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도시로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녔기에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왠지 낯선 남자가 집에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버지도 저를 그닥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함께한 시간이 아예 없었으니 정도 없으셨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더욱 할머니에게 의지를 하며 살았어요.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 생각을 했죠. 왜 새끼오리들이 태어나면 처음 보는 큰 개체를 어미라고 여긴다잖아요. 제가 딱 그런 처지였어요. 할머니는 늘 엄마처럼 절 챙겨주시고 절 보호해주셨고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걸리셨을 땐 제가 할머니의 엄마가 되어드렸죠. 그렇게 할머니는 저와 딱 20년을 같이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뒤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단 한 명도 없었고 저는 22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사실 고아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그런 게 22살이면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없다는 건 성인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22살에 외로움에 사무쳐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로 상경을 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야 제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빈자리가 채워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 선택한 직업이 백화점 안내 데스크 일이었는데 제 소원대로 일을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건 볼품이 없어도 키 하나는 크고 마른 몸매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어요. 거의 3달에 걸쳐 매일같이 백화점으로 퇴근을 해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죠. 처음엔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제가 좋다고 하는 걸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진지하게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했지만 나중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절 떠난 가족을 대신해 남자친구는 제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지주가 되어줬어요. 남자친구 또한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미혼모로 혼자 본인을 키웠다며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매번 같이 술을 마시면 부모님 얘기에 눈시울을 붉혀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땐 남자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심상이었죠. 하지만 제 모습을 본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는 제게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언니가 남자 경험이 많다 보니 저에게 훈수 도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자랑만 하면 얘 원영아, 너 같은 애가 특히나 남자를 조심해야 돼. 지금 좀 외롭다고 한 남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너 완전히 그 사람한테 발목 잡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 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너랑 같니?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헌신적인데 라며 충고 같지도 않는 충고를 귓등으로 듣곤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4살이란 다소 어린 나이였지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았기에 남자친구 입장에선 결혼을 서둘러서 했으면 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오니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시어머니를 그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 빈틈이 없어 보이는 까랑까랑한 외모와는 달리 성격은 꽤나 인자하셨어요. 나이 많은 본인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괜찮냐는 말부터 본인 아들 흉을 살짝살짝씩 보시며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아들인데 원영 씨가 좋다고 하니 엄마인 나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야 라며 부모님도 우리 지석이가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엥? 하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제 무릎을 꾹 누르며
아이, 그럼 원영이 부모님도 나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려고 하니 다급하게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한테 엄마, 그 화장이 좀 번진 것 같은데 나가서 수정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며 본인 엄마를 화장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곤 아주 당황한 얼굴을 하며 자기야, 사실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 우리 엄마 본인이 미혼모로 날 키웠다는 열등감으로 평생을 사셔서 내가 만나는 여자만큼은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신 분을 만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게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나는 차마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 좀 했어. 자기네 부모님 지금 외국에 사신다고. 근데 이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말이 되냐고, 있지도 않은 부모님을 어떻게 있게 만드냐고 하니 우리 엄마 내 말이면 무조건 믿으시는 분이야. 심지어 내가 똥을 보고 된장이라고 해도 믿으실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사람이 물러서 내 말이면 다 믿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엄마가 당신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는 거 알게 되면 이 결혼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라고. 자기 나랑 헤어져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에게 이 세상 전부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마저 떠나게 되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같이 일하는 언니의 말대로 이 사람이 제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제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조건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제 남편이 되었죠. 결혼하고 혼인신고만 올리고 애만 낳으면 다 해결이 된다던 남편의 말은 아주 달콤한 독사과였고 저는 등신같이 그 독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먹은 겁니다. 남편의 계획대로라면 몇 년 뒤 미국에 사시는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부모를 잃게 되는 걸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그때 마침 미국이 2001년도 9.11 테러로 난리가 났을 때여서 그 여파로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긴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유창한 말솜씨에 하마터면 저도 믿을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고 결국 이 거짓말도 탄로가 나게 되었죠. 저는 거의 평생을 백화점에서 일을 한 터라 배운 게 백화점 일이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백화점에 다녔어요. 근데 30대가 되니 벌써 20대 신입들의 미모에 밀려 앞내 데스크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식품점 캐셔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셔서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제 동료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고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제 멱살을 잡으셨고 감히 네가 날 농락하냐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직장까지 잘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 제 모든 걸 껴안아 줄 것처럼 했던 남편은 곧바로 남의 편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속은 거라며 저를 100년 묵은 불려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폭언과 포악이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닌 원래 그런 성격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이 정도로 포악하게 변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유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임신을 한 저를 시댁으로 호출하셨어요. 그날따라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안 간다고 했다가 무슨 폭언을 들을지 몰라 대충 일어나 시댁으로 갔는데 시댁에 가니 겨울 이불이 산더미처럼 거실에 쌓여 있었고 이걸 직접 발로 밟아 손빨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보다 큰 대화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베란다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뒤에 서서 야, 더 세게 밟아. 너 임신까지 해서 몸도 무거워졌는데 그 힘으로 더 세게 밟으라고 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쳐가는 제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아니 왜 이렇게 손발이 느려 터졌어? 어?
라며 제 등을 팍 하고 미는데 저는 순간 핑하는 기분이 들며 대야 안으로 곤두박질쳐 쓰러지게 되었고 이내 밑이 축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곤 입고 간 바지가 붉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전 순간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짐작했고 배를 움켜잡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야. 아유 꼬라지 보니 애가 어떻게 됐나 보네. 지 애미 애비가 없으니 붙어있는 가족들은 죄다 떠나나? 애까지 저렇게 유산이 돼. 야, 너 일로 나와. 카페트에 물들이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네 집에 가던가 병원에 가던가 하라고 라며 저를 사정없이 일으키는데 제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힘없이 픽픽 쓰러지니 제 다리를 들어 카페트 밖으로 질질 끌어내며 경비 아저씨를 불러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는 쓰러져 있는 제 모습에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이 도착해 시어머니한테 보호자님도 동행하시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때 한 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보호자 아닙니다. 저 여자 우리 집 시너발이에요. 라는 말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나 당신 엄마랑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거 못하겠으면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은 자기야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생각해야죠 어떡해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남편 놈에게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팔을 붙잡고 알겠다고 자기 엄마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로 시어미 얼굴 안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안 본다고 또 안 볼 순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 7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32살의 나이에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구성원이 생기는 것 같아 어릴 적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고 시어미 빼고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제 딸과 애비 노릇한다고 노력하는 남편과 함께 바다고 산이고 들이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돌아다녔어요. 내 딸만큼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그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네요. 시애미의 시집살이에도 남편과 붙어 산 게 그 이유였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 우리 딸이 10살이 되던 해 저는 청천벽력 같은 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로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 소식을 듣게 된 시어미는 절 보며 가지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딴 불량이 우리 집에 들어왔냐며 절 보고는 너는 대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 유산이 되질 않나? 유방암에 걸리질 않나? 네 애미는 너한테 뭘 물려준 거냐? 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엔 저도 이성을 잃어 집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깨부수며 그러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내미한테 뭘 그렇게 좋은 걸 물려주셔서 저러고 산대요? 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놈도 저를 내치며 야, 너 까불지 마. 이게 환자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 엄마가 우스워? 라며 시어미 편을 드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아들의 모습에 더 기고만장을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선항암 후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건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하여 평균 2주 정도의 입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였어요. 근데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두 모자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곤 간병인 봉사를 해주신 저보다 4살 많은 간병인 언니뿐이었죠.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자원을 해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은 걸 알곤 먼저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쳐있는 저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이럴 땐 남이 가족보다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남편 놈이 딸의 손을 잡고 쭈뼛쭈뼛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오는데 아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저는 남편 놈 얼굴 쳐다도 안 보고 딸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니 간병인 언니도 제 모습을 보고 같이 울더라고요. 간병인 언니는 제 딸의 손을 잡고는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밑에 매점 좀 다녀오자 라며 살짝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놈 하는 말이 나도 당신 수술할 때 당연히 오려고 했지. 근데 지금 집에 엄마가 와 계시는데 엄마는 내가 어딜 가나 쳐다만 보고 계셔서 나도 맘대로 움직이질 못했어. 미안해. 나라고 내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안 오고 싶겠어? 내 사정도 좀 봐주라. 근데 당신 간병인도 썼어?
라는 말에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네요. 저분이 당신보다 몇 억 배는 더 낫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아휴, 사실 밖에 엄마도 같이 왔어. 그래도 당신 며느리라고 따라오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엄마 얼굴 좀 봐라 라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 진짜 죽어도 보기 싫은 저 얼굴을 병원에서까지 만나려니 갑자기 또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와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이런 제게 아휴, 애미 애비가 없으니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네. 네가 엄마라도 있어봐라. 간병인 안 쓰고 네 엄마가 널 간병해주지.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다. 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간병인 언니가 제 딸과 같이 매점에서 올라왔고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등을 쓸어내려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밥 먹듯이 제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간병인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 언니의 속사정까지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끝까지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퇴원 절차 서류를 쓰고 병실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간병인 언니 손을 딱 잡고 옆에 커튼까지 치며 얘기하는 걸 들어버린 거죠. 그때 남편도 같이 있었고요. 아니, 나이도 우리 아들하고 4살밖에 차이도 안 나고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잖아? 그리고 시집도 안 갔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하고 친구 좀 하면서 연애라도 좀 해볼래요? 우리 아들 생각보다 아주 괜찮아요. 보아하니까 며느리 쟤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우리 아들 번호랑 내 번호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러려고 일주일 동안 제 병원에 들락날락 했나 싶은 생각에 소름까지 들어 제가 먼저 선수를 쳐 소리를 지르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간병인 언니가 뭐요? 라고 소리를 치더니 커튼을 걷어 침대 옆에 놓인 본인 가방에서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던지며 이 사진 여기 있는 어린 꼬마 여자랑 옆에 있는 이 여자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이 여자 당신이잖아. 내 엄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시어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저랑 남편 또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충격에 휩싸였어요. 세상에 저만 몰랐던 시누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절 2주 동안 간병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40년 전 시어미가 보육원에 버린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병실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으며 내가 2주 동안 내 옳게 병간호하면서 당신네들 얘기 다 들었는데 왜 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무참히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버렸는지 알겠네요. 당신은 그때도 딱 지금 같은 악마니까 나만 버린 거야. 40년 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오빠는 데리고 살았잖아. 그때 내 나이가 6살이었어요, 6살. 6살이면 내 엄마 얼굴, 엄마 이름, 심지어 동네 주소까지도 아는 나이예요. 그렇게 다 큰 애를 쓰레기 버리듯 무참히 버릴 때 당신 천벌 받을 거 생각 못했어? 근데 이렇게 아픈 올케를 앞에 두고 뭐?
당신 아들이랑 연애를 하라고? 당신 진짜 죽어서도 그 죄값 다 못 치러 라며 절규를 하는데 남편 놈 또한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럼 네가 순미라고? 아니 그럼 네가 살아있던 거였냐? 라며 울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까지 본인 여동생이 고열을 앓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한테는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뒤도 안 돌아보고 보육원에 두고 왔다는데 시누이는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사진 한 장으로 40평생을 원망과 분노로 살다가 이제라도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을 알게 된 것도 1년이 넘었다는데 용기가 안 나 항상 맴돌다가 제가 아픈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용기를 내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40년 만에 찾게 된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으니 시누이는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본인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올케한테 부모 없다고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딴 소리 할 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났지. 내 엄마인 당신도 날 버려놓고 당신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하고 싶어? 라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절 보더니 올케도 43살이면 창창한 나이야. 근데 왜 이딴 사람들하고 살아? 당장 이혼하고 민지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남편 없고 가족? 없어도 돼. 이딴 사람들이 대체 무슨 가족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라며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주 쓴소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어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누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정말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깨우침이 생긴 거죠. 제 인생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곤 저도 시어미와 남편놈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나가는 말이 아닌 정말로 하겠다는 말이요. 저도 시애미가 남편이랑 연애해보라는 그딴 소리 할 때 이미 5만 가지 정은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시어미는 벌벌 떨며 제 다리와 시누이 다리를 사정없이 붙잡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했던 그동안의 악행들까지 반성한다는 듯이 며느라 딸아 미안하다. 내가 니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고 나쁘게 했어도 나만 미워하면 되지. 이혼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다오. 라고 하는 시어미의 손을 떼내며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천사 시어미 노릇하고 싶으세요? 이미 끝났네요. 라며 퇴원 준비를 마치고 시누이 부추김에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동안 병원 벤치에 앉아 시누이한테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시누이 또한 제 손을 잡으며 올케 갑자기 이런 시누이가 생겨 놀랐겠지만 이혼해도 내가 올케의 가족이 되어줄게. 나는 저 사람들 실체 알고 나니까 더욱더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니까 가족 없는 사람끼리 손잡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며 절 끌어안아 주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느끼는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퇴원하자마자 남편놈에게 이혼 소장 보내고 조용히 이혼하지 않으면 그동안 시애미가 나한테 했던 모든 악행들 전부 다 위자료 청구할 거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제게 재산의 80%와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본인도 느꼈겠죠. 자기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파멸되고 찢겨졌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누이와는 여전히 언니처럼 지내고 있어요. 신우는 제 이혼과 동시에 올케가 이혼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올케 신우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자 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마냥 컴컴한 불안감에 이혼을 하면 매장이라도 당하고 내 인생이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해보니 아무도 제 인생을 신경 써주지 않더라고요. 괜히 겁을 냈나 싶기도 하고 더 빨리 용기를 낼 걸 하는 후회도 됐어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죠.
10살이었던 제 금쪽 같은 딸은 벌써 6학년이 되어 내년엔 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언제 저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때론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데 이런 딸과 함께 열심히 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혼이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어떤 게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무게를 재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간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